제가 그 사실 SCM 이전에 그 송순욱 교수님하고 아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인하대병원에 근무한 지가 26년이 됐는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지금 손 대표님께서 그 기획실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하대병원에 이제 펠로우로 들어올 때 저기 인사위원회 열려가지고 저한테 날카로운 질문도 하시고 했던 게 지금도 26년 전이지만 기억이 나고요. 그 송순욱 교수님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제가 그 피부과에 있으면서 그 처음에 같이 공동 연구는 이제 줄기세포를 하기 전에 수지상 세포, 덴드리스 셀이라는 거 가지고 동물 실험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께서 그 또 다른 세포 치료제 하나 개발하셨는데 그거 하시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하셨는데 그때도 그 기억이 뚜렷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하고 좀 멀어지셨는데 이제 이런 좋은 회사를 만드셔서 이렇게 상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피부과 의사니까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그런 그 아이디어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 송순욱 대표님이 이제 회사를 차려서 줄기세포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아토피염 환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새로운 약이 막 나올 때였습니다. 투피센트라는 약이 막 나올 때인데 그 보험도 안 되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역 조절 기능이 있는 이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환자들한테 투여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상의해서 그때 회사에서 약 줄기세포를 제공하였고 제가 식약처에 그 치료 목적 임상 투여를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5분한테 승인을 해서 그걸 제가 논문을 냈는데요.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난치성은 맞는데 희귀질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 확대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꽤 좋은 효과, 기대 이상 효과를 봤다라는 거가 아마도 이제 좀 더 이거 연구를 확대해보자 이런 거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을 하고 이상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토피가 워낙 흔하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토피가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한 3가지인데요. 아토피염 진단할 때 무조건 만성이다, 지속적으로 가렵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특징적인 병변이 있죠. 어떤 특정한 부위, 애들은 얼굴 이런 데 있고, 이제 성인이 되면 전신에 오기도 하고, 심하면 전신, 또 이렇게 굴축부라고 해서 접히는 부위, 이런 데 생기는 거가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가려움증을 동반하면서 만성적으로 존재하고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있는, 거기에 이제 가족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아토피 부염이 아주 과거에는 이제 주로 어린이들한테 있다가 이제 사춘기 정도 되면 사라지는 그런 거여서 크게 사회적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인 아토피 환자가 너무 많고요. 그 환자들이 겪는 사회적인 어떤 격리, 너무 가렵고, 그래서 직장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약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약들이 저는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케미컬이나 또는 이제 생물학적 제제들의 효과는 요즘 꽤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중단을 하면 거의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복용을 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보험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케미컬은 아무래도 이게 면역 억제제니까 사용하면 항상 걱정하는 게 그런 부작용의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과거에는 아토피 비염 심해지면 그냥 스테로이드라는 걸 이용해서 먹거나 바르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스테로이드를 사실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모나 성인이 병원에 와가지고 하시는 말이, 난 스테로이드는 안 씁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치료를 해달라고 과거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장 큰 무기가 그건데 그거 없이 치료해달라고 하면 사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환자들은 이제 재발을 하니까, 스테로이드 쓰면 좋은 건 아는데 재발하니까 자꾸 쓰다 보면 살도 찌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쓰기 싫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한의원을 가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거에서 이제는 그런 새로운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치료제가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토피는 아까 말씀하신 큐어는 어렵고요, 완치는 어렵고,
그 질환의 상태를 큰 약을 안 쓰면서도 과도한 치료, 심한 어떤 센 약을 쓰지 않고도 만약에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환자의 삶의 질이나 또는 건강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되고 보험 재정에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아무튼 현재 계속 환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 이유가 왠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이 공해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아토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이제 좀 해보니까 투약을 잘하면 효과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열심히 연구 계획서를 세워서 이제 페이즈 1이라고 해서 일상 연구를 준비해서 했고요. 일상에서 이제 어떤 부작용이나 또는 이제 어느 용량을 투여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어떤 유효한 용량을 결정하고 하는 임상 연구를 해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2배의 용량과 이제 저용량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저용량 해도 문제가 없겠다. 굳이 고용량을 쓸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제 이상 연구는 코호트 2 저용량을 가지고 72명을 가지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을 늘려서 15개 기관으로 해서 많은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이 연구를 시행하였고요. 임상시험이니까 무작위 배정의 이중 논가림, 유약대죠. 기본적인 그런 어떤 설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거를 이제 결국은 뭘로 평가할 거냐? 투약을 2주 간격으로 3번 하게 됐는데요. 마치고 12주, 그러니까 3개월 후죠. 3개월 후에 이제 아무 투약을 하지 않는 건데요. 그 시점에서 처음보다 이지라고 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얼굴, 몸 이런 거에서 이제 홍반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각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점수화해서 총합을 하는 건데요. 그거가 절반 이상 감소한 그런 환자 수가 이 시험군이 유약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상해서 이제 인정을 한다라는 이런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 연구에서 이렇게 일단 이제 환자가 처음 올 때는 약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면 모두 중단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크리닝 및 이제 워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먹었던 약이 어떤 부작용도 되죠. 그리고 약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씻어내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0, 2, 4에서 3번을 맞는 거고 저용량으로 맞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사 후에 6개월간 이제 관찰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연구할 때 아토피 피부염이 진짜 효과가 있지 없는지도 모르는 신약인데 본인이 그 정도로 아토피에 대한 어떤 치료의 열망이 없으면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기간 오랫동안 알았고 그 증상으로 계속 고생하고 그리고 치료한다고 꽤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이지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가 이제 아주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면 23이고요. 이지 16점 이상이니까 16점에서 23 이상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게 중등증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한 아토피는 다 이제 빼고 한 거고요. 여기 IJ도 이제 시험자가 환자가 왔을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긁고 또 얼마나 가려하고 피부 병변이 얼마나 홍반이 많고 이런 것 얼마나 만성적인 표현 그런 임상 양상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병변이 거의 없으면 0점인데 최소한 3점, 그러니까 이지 점수하고 같은 거죠. 그런 환자들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해야 되고 당연히 어떤 병은 일부분만도 굉장히 가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아토피 피부염 전신적으로 침범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히 심할수록 몸에서 적어도 10% 이상의 그런 아토피 병변이 있는 이런 것을 만족할 때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상도 그렇고 이상도 그렇고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안전성이 중요하고 또 이제 오랫동안 사용한 약이 아니고 줄기세포는 안전하다는 건 이제 많이 입증이 돼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약이 항상 나올 때는 효과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안전성 면에서 보면 어떤 중대한 이상 반응은 이제 없었다는 거고요. 그것이 일관된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일단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을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해보니까 그 저용량과 고용량군을 통해서 해보니 그 좋아진 환자 수, 감소한 사람들이 이 정도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용량군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용량군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이상 그 세 차례 맞고 12주 3개월 후에 그 가짜 유약이라고 하죠. 유약과 줄기세포를 SGM 줄기세포를 맞은 군과의 그 이지 50% 이상 좋아짐을 달성하는 비율이 한 57대 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아서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켰다는 거고요. 1차 유효성 평가를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기존의 다른 임상 연구에서도 그런 그 지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75% 좋아지는 이지가 그러니까 10이었다면 한 3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분은 얼마나 됐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겠죠. 그래서 꽤 이 파란색이 이 녹색이 이 줄기세포 투여군이고 이건 유약군인데요. 증가를 24주 돼서 증가를 했는데 훨씬 좀 기울기가 많아서 6명에서 13명.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보다 그 이지 75가 좀 더 증가를 많이 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보다 약간 그 군수가 적어서 P-밸류는 만족을 받았지만 달성 대상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좋은 거지. 장기적으로 두고 보면 더 그 효과를 보이는 군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0이죠. 그 이지 90을 달성하는, 그러니까 90% 좋아진 군인데요. 보면 플라세보에서는 이게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 투여군에서는 이게 2배로 증가를 했죠. 6개월 동안 특별한 그런 추가적인 유효한 약물을 뭐 스테로이드랄지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보여서 장기적인 어떤 유효성이 유지가 된다, 최소한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뭐 더 많은 군을 대상으로 더 해봐야겠지만요. 그래서 75나 95% 때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유효성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이 좋아지느냐. 그러니까 아주 심한 사람이 뭐 4점이었는데 2.5나 1점 이렇게 감소되는 비율이 보면 역시 12주째나 16주 때 이 플라세보 유약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 이것도 보조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이지 50의 어떤 유효성 평가 지수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24주 때도 보면 약간 통계적으로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뚜렷한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점이 그리고 이제 0점이나 1점 거의 이제 병변이 거의 사라지지 않는, 아까는 2점 이상 감소한 분이고요. 거의 사라진 이런 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6주, 24주에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좋아지는 추가적인 줄기세포 투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점점 개선되는, 물론 이게 뭐 한 80%가 이렇게 좋아졌으면 더 좋겠지만 어떤 특정한 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아토피 피부염의 면적이 적어도 바디 서피스 10%, 체표 면적이 10% 이상이어야 된다 했는데 그것도 유의하게 이 투여군에서는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주, 16주에서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걸 총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12주에서 통계적인 유효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거를 만족을 시켰고요. 물론 이제 다른 것 통계적인 경향만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까지 못 보였는데 이런 보조적인 평가 지표에서 90% 좋아진 군, 또는 2점 이상 감소한 군, 또는 거의 아토피 피부염 병변이 보이지 않는 군들, 그리고 이 피부 표면적이 감소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이상의 어떤 임상시험에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3상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안정성과 장기적인 치료 효과는
항상 모든 신약은 저희가 허가를 받더라도 나중에 또 이제 뭐 PMS라고 해서 시판 후 또 안정성 평가, 그 성능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좀 더 많은 그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상에서 본 연구 결과는 뭐 모든 환자를 고쳐주는 건 아니지만 또 특수한 그 환자들한테 그리고 그런 효과가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임상 이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사실 최근에는 거의 이지로 효능을 평가합니다. 이지 말고 스코라드라고 하는 그런 효능 평가하는 거가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요. 그게 이제 주관적인 환자의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 가려움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스코라드라는 거는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가 조금 이렇게 객관화되지 못했다 해가지고 최근에는 거의 이지를 가장 중요한 지표를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 사진을 찍어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지가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지 50이 저희가 12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왔는데 16주, 20주, 24주에서는 경향성만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요거는 정규 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었고 저희가 저희 회사 내부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임상시험의 정규 분석에서 포함되지는 않았었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서 결과만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지 75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이지 90 또한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이면서 24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위약분에서도 같이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는 것은 저희가 연구에서 진행되는 소량의 구제약 처방이라던가 혹은 플라세보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승으로도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은 더 큰 편차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3상 임상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경향성 지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상이 보면 위약군과 이 실험군이 뭐가 어떤 이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구에 참여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보통 좋아지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렇게 삐뚤림이 왜곡이 있는 거죠. 가령 뭐 탈모 연구도 해보면 뭐 위약을 먹든 시험약을 먹든 조금씩은 위약을 먹는 분도 좋아진다고 이렇게 헤어 카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약 효과는 아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같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90 같이 이제 진짜 어떤 확연한 효과 이런 거에서 이제 차이를 피험자 수가 늘어나면 아마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손 대표님께서 새로운 어떤 클래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하고는 약간 포지셔닝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들을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스테로이드는 아니지만 이게 장기간 투여하게 되면 그런 이뮨 서프레이션 그러니까 면역 억제가 장기화되거든요. 근데 이 병들이 갖고 있는 만성 질환이라는 거가 항상 있어서 언제 끊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두피센터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최근에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요즘 더 많이 나오는 약들은 케미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부작용은 크지 않고 뭐 감염 뭐 감기도 좀 잘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고 또 뭐 나이 많은 분들한테 65세 이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케미컬 드럭에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와의 차이가 있겠다. 그리고 더 해봐야겠지만 그런 이제 약간 다운그레이드 질환을 다운그레이드해서 약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병원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일단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전에 그때 약은 언제 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치료가 되고 난 뒤에 걱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아직 약도 안 드셔봤는데 이걸 끊을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보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은 효과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 만성적인 질환에 있어서 결국은 장기적인 안전성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다운그레이드만 할 수 있어도 중증을 중등증, 중등증을 경증으로만 낮출 수 있다는 효과만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입증을 해도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